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제가요, 이제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불교를 좀 전공하신 분들은 이 글귀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낯설지는 않고, 대신 오늘 이제 그렇게까지 내가 불교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궤변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으실 건데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본디 제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어려운 말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이제 선과 명상이나 선명상을 통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절집안에서 흔히 본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입정이라는 걸 합니다. 입정을 이번에는 현대식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간단합니다. 발바닥을 잘 이렇게 땅을 디뎌야 됩니다. 발바닥을 땅을 탁 디디고, 첫째 이제 모든 선에서의 명상에서의 기본도 선명상도 이 발에 대한 신체에 대한 정확한 감각의 인식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잘 인식하시고 허리는 아랫배에 힘 주면 됩니다. 아랫배를 이제 고쳐 아랫배를 세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랫배를. 아랫배를 세운다는 생각을 할 때 이제 같이 펴지고요. 나머지 모든 근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보여드리는 짧은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 한 3분 50초인데요. 지금 들려드리는 것은 여성시대 라디오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나가는데 신부님과 그냥 그 힐링의 바캉스라는 주제로 이제 요청이 와서 실제 생방송에서 3분 50초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짧으니까 같이 한번 들으면서 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숨은 억지로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둡니다. 들숨마다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날숨마다 모든 번뇌가 흘러갑니다. 마음속 파도가 서서히 잦아듭니다. 고요한 호수의 달빛처럼 마음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저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보내줍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살아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생각도, 슬픔도, 기쁨도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면 하늘은 본래 푸릅니다. 당신의 마음도 본래 맑고 고요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한 3분 50초. 어떻게 오실 때 마음이 조금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 선명상이라고 우리가 이 불교의 명상을 조금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저 불교만 한 건 아니에요. 4개의 종교 우리 신부님도 하셨고, 목사님도 하셨고, 원불교 교무님도 하셨고, 그 시리즈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지금 이 음원은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올라갔느냐? 사실 저는 이걸 했을 때는 라디오에서 이 3분 50초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듣는 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올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들을 수 있느냐. 좀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아예 이것을 음원으로 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다른 게 아니라, 참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참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까이 왔구나. 정말 이거를 이렇게 굳이 더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다가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과거 글쎄요, 이게 한 3, 4년 전이면 굳이 그 라디오에 짧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거를 더 듣고 싶다란 마음이 일어났을까? 이런 의문은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게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만큼 우리 일상의 삶에 많은 분들이 이 짧은 3분 50초 딱 3분 50초입니다. 짧지만 이런 시간을 한번 갖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과 없이 마주치는 것의 느낌을 분명히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저희 은사스님이십니다. 월자 성자를 쓰시고, 어제 저희 사수님께서 용타 큰 스님께서 강연을 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노스님이 청자 화자 스님이시고요. 이 장면은 이제 대각선이라고 저희가 선언을 하는데, 아침 일찍 공양하시고 이제 포행하셨다가
제 사제하고 이렇게 시제하고 같이 선원체로 올라가는 장면을 작가가 찍은 겁니다. 이 작가는 도시에 살다가 절에 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일단 7시면 해가 지고 아무 할 게 없이 너무 일찍 잠을 든 거예요. 너무 일찍 할 게 없어 깨가지고 배회하고 있는 중에 그 쭉 오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앞모습을 안 찍었냐 하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 안개가 이렇게 아침 안개가 이렇게 착 끼어올 때 당신 자기가 카메라를 앞에 대면은 혹시나 그 시간을 방해할까 봐 자기가 이제 숨었다가 이제 카메라를 누를 생각은 없었는데 그 올라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와닿았답니다. 앞모습보다 그냥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그 작가의 마음에게는 크게 와닿아서 그때 셔터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사진을 찍고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거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잡지에도 실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그 앞모습을 보고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알고는 싶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마주치지 않지만 그 뒷모습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 모습에서도 어쩌면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의 이 심, 불견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기신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앞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붙어 있는데 저는 이 글자를 좋아해서 그냥 선택을 했고 또 참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이렇게 이 사진의 뒷모습처럼 이 앞모습을 봤으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뒷모습을 보니까 더 생각을 들어가듯이 마음이 마음을 보았다고 쓰면은 그냥 보는 거로 마음이 갈 건데 못 본다 하니 엄청 보고 싶습니다. 이걸 왜 대승기신론에서는 왜 마음이 마음을 못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궁금증을 낳게 했나.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뽑을 때 어떤 사진을 넣을까 할 때 저 역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입니다. 과연 그러면 기신론에서는 왜 마음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각가지 마음에 보여지는 수많은 분별상을 역시 취할 수 없다가 요 뒤에 또 있어요. 취할 수 없어. 보여지는 그 수많은 상을 취할 수 없어. 요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를 붙이면 뭔가 군더더기 같았어요. 그냥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는 걸로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느냐? 물론 교리적으로 다가가면 일단은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주체, 보여지는 대상. 주체와 객체는 서로가 주체가 객체를 완전히 인지해서 할 수 없다. 그 뒤가 그래서 보면은 분별상이 나옵니다. 불교는 이런 거예요. 대승기신론은 수많은 갖가지 형상이 어차피 마음의 분별심에 의해서 나온다. 자, 분별심에 의해 나오는 이게 마음이 반영돼서 또 나오는 거고 내가 그거를 객체를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주체가 떨어져 나와 버리고 얘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냥 교리적으로는 왜 보려고 해버리면 대상을 보려고 해버리면 보는 내가 튀어나옵니다. 보려고 한 대상과 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명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명상, 선명상에서 저는 핵심은 그냥 명상을 발바닥에 느껴지는 거, 호흡을 느끼는 거, 생각을 보는 거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상은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선은 사유수라고 하고 선은 본디 원래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은 자연스러워지거나 그냥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선은 꽤 정확한 지점이 있습니다. 선은 그 마음을 인지하려고 뭔가 보려고 하는 그 놈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즉 발바닥을 느끼는 거는 알 수 있죠.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발바닥이 지금 온도가 온다라고 느끼죠. 자, 그럼 그걸 느끼는 너 누구냐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발바닥을 느끼는 곳만 가면은 명상일 수 있겠죠. 근데 선명상은 발바닥을 느끼는 너는 누구냐요. 이게 불교는 그 인지하고 보고 알고 있는 개를 그 녀석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제일 잘 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화두라고 하는 놈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제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불견심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이게 도대체 들어도 모르겠다. 그럼 그게 이제 갖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앉고 이 생각을 계속 일으키려내는 개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주체가 객체를 보면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분리된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대충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한 인물이 있는데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고로 존재한다. 이게 칸트의 철학이 무엇이냐는 묻지 않아도 이건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어요. 이 양반은 왜 그랬을까? 인간이 내가 살아있음을 무슨 수로 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떻게 확인 가능해? 산다는 게 뭐야? 존재한다는 게 뭐야? 이 칸트는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야. 생각 자체가 존재의 증거야. 이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도 그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 내 존재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은 이제 그 녀석을 묻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참선을 배울 때, 선을 배울 때 이제 어른 선생님들에게 화두를 도대체 어떻게 챙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눈앞에 밑에 둬라 이런 거 말고 배꼽을 뚫어서 배꼽 한가운데를 배로 뚫고 옆구리를 뚫어서 십자떡과 마주친 그 점에 둬라 이런 거 말고 혓바닥 안에 넣든 이게 중요하지 말고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화두를 드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또 흔히 나와요. 의심해라. 뭘 의심합니까? 도대체 이 목고에서 이가 누굽니까 도대체? 떠오르는 생각입니까? 발바닥에 느끼는 감정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한마디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묻는 놈을 묻는 거다. 그러면서 저에게 비유를 들어주신 게 뭐냐? 양쪽 거울을 마주치면 그 거울에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들 혹시 거울 양쪽을 두 개를 이렇게 맞춰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거울을 둘 이렇게 마주치면 무한대로 거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울이 얘들이 잘 비추긴 해.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비춰버리니까 이 거울 한편에 무한대로 각자의 거울이 이렇게 아마 오늘 가서 해보세요.
진짜 무한대로 쭉 들어갑니다. 빛이 내 눈에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내 눈의 조리개에서 인지 못할 정도까지 들어가면 껌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껌껌해 보임이 없는 거냐? 그건 제 눈의 조리개가 빛이 없어가지고 못 담은 거예요. 끝없이 갑니다. 딱 그렇게 챙기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한테 물으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때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 그 물음을 묻고 인지하는 너를 네가 물었는데 또다시 물어야 되는데 또다시 묻다가 딴 데 갔다 오면 이제 거울이 거울을 비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쫙 물어 들어가야 그러면 그 찾을 수 있다. 그래도 반박을 못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선을 배울 때 세상 이렇게 불친절한 수행이 다 있나 했어요. 너무 불친절하게 느꼈어요. 선이. 뭘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참선에서 스님들이 배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단 앉힙니다. 이유가 없어요. 일단 앉으래요. 앉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출가했을 때 제 후배들이 동국대학교 불교학원 후배들이 절에 놀러 와서 출가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당시 이렇게 법복이 없고 하니까 추리닝, 한 친구가 출가 마음이 엄청 셌었어요. 엄청 셌는데 해피된 추리닝이 뭐냐면 그 밑에 바지가 그 바닥바닥한 거, 땀복 같은 거, 이걸 입고 온 거예요. 그걸 입고 조실스님하고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 무릎에 이 정도 틈만 나요. 그냥 앉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냥 앉아서 졸지만 않으면 돼. 앉혀요. 근데 그 후배가 결국 출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닥바닥하는 그 추리닝을 안고 앉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숨이 쉴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이게 자기는 졸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발가락을 움직인 것 같은데 약간 소리가 이렇게 나고 미치는 줄 알았대요. 소리가 나니까 아무도 소리가 안 나요. 자기 소리만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리만. 자기는 참선 그때 접었다며 난 출가를 못할 것 같다. 그 50분을 앉아있는데 자기는 지옥 같았다 하더라고요. 지옥인 줄 알았대요. 너무 지옥 같았어. 근데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이 강의를 좀 더 들었으면 원래 그때 그게 공부란 거 알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은 몽롱한 게 아닙니다. 선은 그냥 들어오는 감정이나 이런 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선이 아닙니다. 선은 너무나 깨어 있어가지고 어느 날에는 머리가 뽑혀나갈 정도로 너무 이게 깨어있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머리가 뽑혀나갈 정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선은 결코 몽롱한 게 아닙니다. 선이 몽롱하다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은 단 1초도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거울이 살짝만 비껴나가도 서로를 못 비칩니다. 자, 예승기신론에서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나누려고 하는 순간 너는 너를 놓친다. 네가 그 어떤 것을 인지하는 순간 너는 튕겨나와 있다. 너는 지금 그럼 뭘 보냐? 선명상은 너무 날카롭고 너무나 분명하고 껴 있어야 되는 거를 가급적 저는 모를 쳤다고 생각해요. 모소리를 쳤다. 모소리를 쳐서 들어갈 때 안 찔리게 했구나. 그러면서 달래놓고 깨우는 거죠. 편하게 앉혀놓고 이렇게 참 3분 50초 이렇게 듣고 우선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깬 거잖아. 그 다음에 그놈을 물어야 되니까
일단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랑 의식이랑 그렇답니다. 의식은 무조건 밖으로 향한답니다. 의식은 물론 대성기신론에서 본디 이 생명물과 진영 일심의 생명물과 진영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일심이문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일단 떠나서도 일어나면 이제 일어나는 순간 보게 일어나면 본다. 일어나는 걸 본다. 그래서 대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본래 일어나기 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겠습니다. 굴뚝에 연기가 났어. 일단 이걸 인지해야 돼. 근데 연기가 밑에 나무와 장작이 붙은 그 모습입니까? 연기는 연기지만 그 인연에 의해서 현상이 나온 거지. 관계에서 현상이 나왔어. 그러나 제대로 보려면 그걸 타고 들어가야지. 연기를 타고 들어가. 자, 굴뚝에 연기를 타고 들어가면은 뭐가 보일까? 장작과 불이 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어. 자,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는 이미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고 거의 이제 있기 때문에 연기. 자, 그러면은 기신론에서도 그럼 붙기 전에 어떻게 보는 거야? 붙기 전에 뭐야? 붙기 전을 봐야 제대로 본 거 아니야? 붙어버리면 이미 불이 타가지고 연기 나오고 이러면 이미 본질을 못 보잖아. 야, 그러면 붙기 전 그놈을 봐야 되면 되잖아. 붙기 전에 그걸 보면 그걸 붙여라 그래요. 장작과 불이 붙기 전에를 알려면 부처가 돼야 보는 거야. 부처가 안 되면 그 전을 볼 수 없어요. 결국 그 전을 보면 뭐돼?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봐버리면 그 마음은 나무와 나무와 불이 붙어서 불이 나서 연기가 나고 이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아예 일어나기 전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이거 뭐예요? 흔히 말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전입니다. 선은 참 위대하다고 나는 봅니다. 선은 왜? 이미 불이 나고 연기가 난 걸 되짚어서 그걸 가는 거 할 수 있다. 왜? 불이 난 이유가 원래 떨어져. 얘들은 나무 장작과 불이 성량이 원래 불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 다 같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요즘은 좀 쉬워졌어요. 설명하기가. 왜냐하면 고전 물리학만 해도 고전 물리학은 예측 가능한 게 고전 물리학이에요. 고전 물리학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중량을 알든 속도를 알든 위치를 알면은 예상 가능한 거야. 이런 건 뭐 죽비를 제가 들고 고전 물리학은 얘가 내가 들고 있으면 놓으면 어디 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고전 물리학이에요. 그게 다 예측 가능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뭔 하나가 조금만 주어지면 정확하게 다 뻔하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양자 물리학 값에서 바박살 난 거 아니에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진정으로 양자 물리학을 아는 것은 불교 선승단만 불교를 즉 그 명상승만 알 거야. 야, 이거는 그걸로 해석하지 않으면 몰라. 닐스 보어가 했어요. 닐스 보어가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걔가. 그분 그래요. 닐스 보어가 해놓고도 왜 당황했냐. 흔히 말해서 요즘 우리는 다 이제 정해진 하나만 있다고 산 거잖아요. 다. 근데 양자의 미시의 세계로 딱 가니까 파동과 입자라는 것이 동시 종존한다는 걸 사실 이 인류가 알아버렸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비유가 실험이 있습니다. 이 이제 상자 속의 고양이를 갖고 이제 얘 죽었냐 살았냐 뭐 하는 거 있어요. 네. 인간이 대단히 뛰어났던 게 그 양자 물리학은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가 동시에 그 안에 다 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면 상자를 여는 순간 무조건 한 놈만 인지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하나를 봤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 게 없느냐?
그러지 아니하다는 걸 깨달음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럼 그걸로 개성이 끝나야지. 왜 이게 안 끝나? 그런데 서양의 사고관이 그걸 먼저 뚫었어요. 증명을 해냈죠. 물론 뭐 양자 물리학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 양자 물리학의 뭐 학자가 하는 소리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교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심취합니다. 우리는 진작에 공시공전을 다 했고, 절제만 들으면 내용은 몰라도 무조건 외우는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고, 뭐, 여타의 우리 금강경 봐도 이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럼 이걸 한 거야? 없다는 거야? 뭐, 이거를 가지고 증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 양자 물리학은 이렇게 봅니다. 세상은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며 관계에서 인지된다.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에 의해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 우리가 어느 한날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가니까는 없다 했다. 그다음 있다 했다. 그럼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이 화두예요. 선문답이잖아요. 근데 거의 선문답 같은 현상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예요. 내가 열었을 땐 산 고양이, 네가 열었을 땐 죽은 고양이.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뭐라면 양자 물리학자들이 세상은 실체가 없다는 말을 해요. 칸트는 정확한 표현인데 나는 존재한다 그러죠. 그럼 존재하는 거하고 실체하는 게 같을까요? 존재하는 건요, 우린 존재해요. 근데 실체로 가는 건 달라요.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뒤에 이런 대승기신론에서 분별상은 취할 수 없어. 왜? 그거는 그냥 임시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냥 분별해서 나온 거를 뭘로 가질 수 있느냐. 취할 수 없다.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물론 그게 삼법인이라고 아주 재행무상이라고 제법무하러 가든 뭐 그게 다 나와 있는 이치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의 선이 그걸 논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인지하면은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인지하면 경계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대상을 인지하면 주체는 그 경계 밖에 있다 이야기해요. 경계선상에 머무르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합일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인식론적으로도 가긴 갔어요. 인식론적으로. 그러나 불교에서 꿰뚫듯이 실체의 문제로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못 갔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선은 그걸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반드시 이제 그렇게 감각이든 생각이든 인지가 돼서 그 인지하는 사람을 이제 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지하는 하다가 또 어딜 갑니다. 그럼 다시 발바닥이나 호흡을 봐야 돼요. 나를 다시 인지해야 돼. 얘가 인지하고 나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떠오르면 다시 거울을 확 갖다 대야 됩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은 대승기신론이든 원각경이든 그 모든 것 안에서도 보면은 그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다 표현이 됩니다. 이미 내 마음은 거울인데 그 앞에 거울을 갖다 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거울을 갖다 두는 게 선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 앞에 거울을 딱 두고 마주치게 할 거냐?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게 이제 그 의식은 원래 빛이어서 못 볼 게 없다고 합니다. 마음은 빛이어서. 시각은 조리개가 있어서 빛을 다 못 담아도 마음은 자체가 빛이어서 다 뚫고 간답니다. 어둡지 아니하다.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탁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렇게 튕겨서 그 맑고 마른 거울들이 서로를
네가 누구냐, 넌 누구냐, 그 묻는 니는 다시 누구냐를 이렇게 계속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1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다면 저는 저희 스승님과 그 역대의 조사선사가 참 모호하게 말한 것 같은데도 그 뚜렷하게 이야기해주는, 제가 가끔 그럽니다. 양자물리학은 나도 이해 못해도 다 있다고 대충 신뢰하는데 왜 우리 말은 안 믿냐?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은 것 어차피 스스로는 증명 못하잖아요. 여기서 양자물리학을 자기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배워서 그거 수식으로 풀려면 한생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어차피 나도 모르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에이 뭐 왜 그 사람들이 파동과 입자를 말할 때는 동시공존한다. 어이 있어 보인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양자 물리학자하고 뭐 토론을 이제 뭘 대화를 한 게 있는데 실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원래 그런 줄 아는 세상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보는 것 때문에 인연과 관계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육신통 중에 천안통 있죠? 숙명통. 그게 꼭 이제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안과 숙명은 인과를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천안은 과를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그 결과, 이게 원인이잖아요. 이게 그 과를 보는 지혜를 천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숙명은 뭐냐? 전생에 전생을 말해줘야 숙명이냐? 숙명은 얘가 떨어져 있는 결과를 보면 왜 떨어졌냐를 아는 거야. 과를 보면 인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제 불교는 진작에 우리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것이 실제로 물과 불이 다 원래 같지 뭐. 이제 이 세상이 그걸 조금씩 알아가는데 여러분들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 글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에이 그러면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뭐 마음을 본다는 건 뭐야? 라고 마음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마음은 여러분들 원각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육진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이게 뭉쳐가지고 뭔가 작용을 해. 얘들이 작용을 하는 이놈을 에이 그냥 마음이라 불렀다. 참 단박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신자 그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뭘 알고 보여주는지 그냥 보다가 몰라서 보여준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그 글귀만 이제 찍어서 보내준 거야. 딱 이게 뭡니까? 속으로 했죠. 말해준다고 이걸. 그래도 그 수많은 온갖 게 글전이 그게 꽂힌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쓸데없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칸트가 의식을 존재의 증명으로 봤듯이 여러분들 마음을 보려고 해버리면 못 봅니다. 마음은 보려고 하는 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내가 오늘 이 생각을 왜 해? 오늘 기분이 이상해. 기분이 영 불만이야. 자, 1단계 이거야. 내가 기분 나쁜 나를 보는 인지하라고 해요. 현대 심리학에 다 나와. 뭐이 현재 인지심리학. 인지심의 근원은 다 이거야. 그냥
이게 그 생각한 너를 봐, 인지해. 그래도 건강해져.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을 보는 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생각을 인지하는 나를 보려고. 그게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이제 여러분 스스로들이 에이 아니야. 내가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럼 네가 할 생각이 뭐야? 이제 그거 보고 싶으면 이제 제가 지금 하라는 대로 이제 선명상을 하실 때 거울을 그놈한테 비추세요. 물건한테 비추지 말고 셀카. 나를 찍어라 이거요. 그걸 보는 나를 찍어라. 너무 아름답게 보는 세상을 보고 있는 나를 찍으라. 네, 셀카가 유행한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담과 코칭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그 두 가지 학문을 융합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현대 심리학의 99.9%는 다 불교의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마음 알아챙김, 마음 챙김의 근간이 다 그겁니다. 자살 충동이든 DBT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 흐름의 분노 장애 치료에 또 여기 똑같이 동원해요. 이제 우리는 이 선명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부디 그 거울을 물건 앞으로 가지 마시고 딱 돌려서 그걸 보고 있는 나로 향해서 거울을 보신다면은 불교의 선과 그 고대의 조사선사가 칼날같이 보았던 그 자기와 그리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명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아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그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이라는 놈을 어떻게 인지할까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짧은 시간인데 오늘 제가 그래도 들은 바, 생각한 바, 절집안 들어와서 했던 바를 조금씩 녹여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저를 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거울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또 그걸 보고 있는 저를 보고 하상기가 끝도 없이 좀 정신병 걸리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다가 내가 오히려 뭔가에 더 빠져들어서 아프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이 났던 경험이 있어서 그만뒀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빛은 마음의 빛이라 우리가 제가 눈으로 보려고 하는 물리적 마주침은 아니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뭔가 자기를 이렇게 대면하는 것 자체를 다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 눈동자가 안으로 갔겠지. 원래 불편합니다. 대신 이건 이런 거예요. 참선은 왜 참선을 할 때 호흡과 끼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취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이것은 이 둘이 부딪힐 때 둘이 양쪽을 보다가 정신이 그러니까 나를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깨어 있으라는 근본적인 힘을 항상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참선을 이렇게 앉아서 스님들이 할 때 예전에 어른 스님들이 무기공이라고 하는 공에 빠질 때가 있답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보는 나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과 이렇게 뭔가 다 사라지는 장면이 나올 때 예전에 월화 스님께서 저희 어른 스님께서 그 장면에 가니까 월화 스님이 이랬답니다. 자, 지금부터 허벅지를 꽉 꼬집고 화두를 들으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딱 화두를 챙기잖아요. 이 허벅지를 꽉 꼬집고
딱 그 거울을 드는데 쫙 들어가면서 저 어디 그때 감각이 보이더라 느껴진다. 알려진다. 그 순간 깨어진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그냥 책으로 단순히 흔히 말하는 그냥 편안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것처럼 참으로 때로는 날카롭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세계마저도 뚫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실 때 놓치면 되지 않는 게 내가 그걸 보고 있는 나를 다시 보더라도 그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호흡 속에 이 하나를 물을 때 할 때 그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게 확 들어가니까는 그러면은 놓친다. 허벅지를 꽂아봐라. 책에는 허벅지를 꽂아라는 이야기가 서nor하게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내가 나를 꺼트리면 되잖아. 이거 내가 불 밝은 두 개 밝힌다고 해서 어두워집니까? 햇빛 전구 두 개를 비춰서 서로가 서로를 어둡게 만들면 그렇지 않죠. 할 때 정확하게 이제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 보다가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못 튕겨 나온 거예요, 이게. 튕겨 나오면 그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꼬집으세요, 그러면. 알겠죠? 꼬집고라도 하세요.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